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덕일의 정성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시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의 특진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사회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또는 이는 부당하니 나는 명령을 어길 테야. 직장생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상사의 지시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걸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따르자니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거부하자니 업무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 태만으로 지켜 조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지시와 근무 태만이라는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부당한 업무 지시와 근무 태만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란 무엇일까요? 부당한 업무 지시는 직무 범위, 적법성, 사회 통념,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은 지시가 아닙니다. 예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시 등 법률이나 회사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지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인격적 지시 또는 명백히 불가능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사의 행령 지시를 따랐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근무 태만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근무 태만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사의 애매한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근무 태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 노동자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로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간행이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복수 견적이 원칙이지만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 해왔던 업체만 계약하는 그 수의계약 형태가 간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M&A 된 후 새로운 경영진이 바뀌자마자 특별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감사에서 수의계약 간행을 문제 삼아서 담당 직원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 오랜 기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징계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와 오랜 간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또는 그리고 생산 효율성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간행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상사가 A씨에게 이러한 지시를 합니다. A씨, 경쟁사 신제품 정보 좀 빠르게 잘 파악해봐요. 여기서 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A씨가 잘의 의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라고 해석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A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정보만 수집해 보고했더니 상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할 거냐 라며 근무 태만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지시는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러한 점을 간과한 A씨는 회사 징계 사유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바 직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였을 때 이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에 단계별 대응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통과 기록입니다. 핵심은 기록을 남기는 소통입니다. 지시가 애매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중하게 재확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로
팀장님, 지시하신 A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이 업무를 B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이해했는데 이 방식이 저희 C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방향을 정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지시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나중에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거나 지시를 무시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사의 상급자나 인사팀, 간사팀 또는 윤리위원회 등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그 앞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관련 서류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문제제기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문제제기로 인한 보복이 우려되는 최후의 상황이라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깝게는 노동조합 그리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회사 조직에서 아무리 간행이라도 오랜 기간 잘못된 간행이 후에 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부당한 지시 이행이 하합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이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직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의 건강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수동적인 직원이 아니고 비판적 시각과 윤리적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변화하는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